오늘 아시아 증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증시 개장과 동시에 공습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도 전해지는 속보에 따라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미국 선물의 급락, 또 아시아 증시 하락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짙어지면서 국제 유가나 금값은 급등했고요. WTI 선물은 배럴당 73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022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 침울하네요. 상해 종합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그리고 항생지수까지 1% 내외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증시 역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테마가 하락하지만 국제 유가 급등과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석유주, 에너지나 방산단에서는 시세를 내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니케이 지수인데요. 장중 최대로 떨어졌을 때는 37,54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니케이 지수, 현재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주요 외신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면 안전자산으로 매기가 쏠리죠. 이 가운데 특히 낮은 리스크로 여겨지는 엔화 매입이 늘면서 오늘 엔달러 환율 장중 142엔대를 터치하면서 엔화 강세가 두드러지곤 했는데요. 현재는 0.03% 소폭의 빨간불로 전환하면서 14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도 중동 리스크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400선 고지를 달성했었는데요. 오늘은 23,800포인트를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나 일부 은행주들의 선박에 장 초반 상승 전환했지만 역시나 하락했고요. 현재는 계속해서 저점 부근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죠. 1% 넘게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하나증권 김근하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김성은입니다. 네, 김성은 연구원님 죄송합니다. 네, 중국 증시 오늘 이스라엘 군사 충돌 이슈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네, 금일 중국 증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한때 9% 폭등하고 현물 금 가격은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해 중국 내 석유와 가스주와 금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이 외에도 방산해운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정학적 충격으로 경기 민감 업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대소비, 문화, 미디어, 자동차 등 업종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하반기 시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와 투자의 불균형, 제조업의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 그리고 디플레이션 압력 등 구조적 리스크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중국과 홍콩 증시는 3분기 경기 사이클, 수급, 밸류에이션 조정에 따라 단기적인 지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권 증시는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5, 6월에는 상승, 7, 8월에는 조정을 받는 계절적 패턴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역시 대내외 환경이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하반기 전략 측면에서는 5, 6월 상승 구간에서 일부 차익 실현, 7, 8월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이슈는 지금 전 세계 증시에는 오히려 실망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중국만 웃었다, 중국이 승리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외신에서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시간을 버는데 상당히 성공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미국이 강도 높은 관세와 기술 품목 수출 제한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은 히토류라는 강력한 카드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를 했고 실제로 미국의 압박을 일부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방식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 합의와 가시적 성과를 선호하는 반면 시진핑 주석은 참모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좀 더 장기적인 구도에서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런던 회담에서 중국이 히토류 6개월 수출 허가를 승인한 것도 이러한 전략적 여유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 협상 국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합의의 세부 사항이나 이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성 요소로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에이펙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나 좀 기대를 해보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는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집권 2기 들어 첫 대면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시와 에이펙을 전후로 한중 관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는 팬데믹과 이전 정부 시기를 거치며 정부 민간 모두에서 과거보다 가장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선 국면에 들어섰고 방향성 측면에서도 완만하지만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 방한을 앞두고 3분기 중 중국 측에서도 여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 인사교류 확대, 한류 콘텐츠에 대한 공영이랑 방영화가,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책, 히토류 공급 안정화, 판로 발급 확대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가시적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또 하반기에 한국 정부가 중국 비자 간소화 조치를 발표하게 된다면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와 매출 증대 효과로 면세, 화장품, 의료 분야의 회복 흐름도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민간 소비 심리와 구매력은 리오프닝 이후 가장 개선된 상태에 있고 이런 흐름은 국내 투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과 이재명 정부 간의 관세 협상과 대중국 압박 공조 여부가 핵심인데 아직은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용건님 뭐 앞에 이름 틀려서 기분 좀 상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성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